마음이 힘들 때는 도리어 마음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 표정이 변화가 없나요? 네. 목소리 톤도 굉장히 좋으시고 자존감도 높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목소리로 타인에게 암시를 준다라면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합니다. 나는 올해 시험을 잘 본다. 안녕하세요. 말미잘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청요대동한의원 권혜진 원장님과 함께 수험생을 위한 멘탈 관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수험생을 위한 멘탈 관리 방법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수험생들이 육체적인 피로, 그러니까 체력 관리 안 되는 거 이런 문제도 사실 심각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정신적으로 피로감도 들고 그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이제 많이 호소하는 것은 시험 때문에 멘탈이 붕괴된다. 이 멘붕이라고 하죠. 멘탈이 붕괴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멘탈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유 씨가 정말 대가라고 느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 인터뷰였는데요. 아이유 씨는 멘탈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시냐라고 했더니 5분만 움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빨래를 정리한다거나 가볍게라도 운동을 하면서 5분만 움직이면 그 마음과 그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음악을 들으면 성숙도가 느껴지시는 분인데 여기에서 정말 대가는 대가구나를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거냐면요. 이 마인드 컨트롤의 아주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정신은 어디에 있냐면 이 육체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변화도 일어나고요. 반대로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몸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 도리어 마음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몸을 움직이면서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몸을 움직이는 방법 중에 많은 분들이 순간적으로 약간의 중독성 있는 걸 하는 걸 되게 즐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폭식이기도 하고요. 단 것을 많이 먹는다거나 음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든 핸드폰 게임이든 무언가에 푹 빠져버리는, 그래서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컨트롤, 나는 그렇게 기분을 풀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조금은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리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희 학생들 중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모의고사를 계속 보게 되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서 성적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기분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성적이 내가 되고 나의 의미가 이 점수 이 몇 문제가 몇 개를 맞았느냐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유리 멘탈을 해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험 점수를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떤 그 내가 행동해서 나온 결과물이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좋을 때는 그러면은 나도 좋은 건데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면 그게 자기 비하로 가는 거가 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쓸모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나는 무의미한 존재,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할 필요가 있어? 라면서 포기하는 형태가 되면 이게 만성 무기력증으로도 빠지게 되고 유리 멘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많은 수험생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시고 실제로 수험생뿐만 아니라요, 직장인들 그리고 주부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멘탈이 흔들릴 때 당장에 임시 방편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여쭤볼 때 제가 꼭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행복 단어를 읽고서 좀 미소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언제 웃냐면 기분 좋을 때 웃잖아요. 그리고 여유 있을 때, 만족도가 높을 때. 근데 이럴 때 뇌는 이 감각에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나는 기분 좋다라고도
착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입꼬리가 내려갔다? 그러면 나는 지금 우울한 상태, 의기소침해, 무기력해, 혹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자기를 약간 부정적으로 비하하는 상황까지도 굉장히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들려볼게요. 한번 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그냥 듣기만 해보시고. 채널 구독! 피곤함, 우울함, 허무함, 짜증, 분노, 외로움, 불안함, 전쟁, 죽음, 실패, 이별, 이런 단어를 줬을 때 남성들이면 군대라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군대.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 네. 그런데 건강함, 기쁨, 상쾌함, 따뜻함, 감사함, 평화, 용기, 희망, 행복, 사랑. 제 표정이 변화가 없나요? 네. 한번 그냥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읽어야 되나요? 네네. 자, 한번 제가 알려드린 그 단어를 한번 읽어보시고 느낌을 한번 말해주세요. 네. 피곤함, 허무함, 우울함, 질투, 짜증, 분노, 외로움, 불안함, 전쟁, 죽음, 불행, 이별.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함, 기쁨, 상쾌함, 따뜻함, 안정감, 평화, 용기, 희망, 행복, 사랑.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말함으로써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 이제 심리 상태를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 심리 상담도 하고 나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경직도 혹은 치우침 같은 거가 약이 된 진짜 심리적인 저변의 어떤 이벤트라든가 컴플렉스 이런 거를 좀 트라우마를 건드려주는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한 3개월, 1년 정도 상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내가 멘탈이 흔들렸다. 나 반창고라도 붙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생각했었을 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들을 잘 떠올리는 장치를 좀 마련해 둬라라고 해요. 제일 일례로 많이 하시는 방법이 핸드폰에 내가 갔었던 여행지 사진, 내가 찍었던 여행지 사진, 혹은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 사진 이런 거를 올려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비록 공부를 하고 멘탈이 흔들리고 이걸 참고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여기다라는 거를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이 상기요법이 굉장히 뇌로는 안정감을 한번 하고서 쉼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 단어들을 좀 많이 읊어주고, 한동안 유행했던 거 있죠. 웃음체조. 웃으면 복이 와요. 힘들어도 웃어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웃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몸을 여유롭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감신경, 나를 흥분시키고 긴장시키고 공격이다 라고 나도 누군가랑 싸워야 돼 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잠재워줘요. 휴전이라든가 휴식이 주는 그 여유로움 속에서 재정비를 할 수 있고 재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복 단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반창고가 된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유 씨가 바로 힘들 때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무엇 해야 돼요? 라고 저한테 많이 여쭤보는데 제가 그 중에 제일 많이 가르쳐주는 방법이 씻기예요. 샤워를 가볍게라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하신다거나 샤워할 시간이 어딨어요? 라고 하면 화장실에 가서 손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요즘 3분씩 씻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내가 좋아하는 온도로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뇌에서는 온도적인 감각이 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소를 옮겨서 시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환기법이 돼서 기분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반신욕이라든가 목욕탕을 간다거나 어디 물에 내 몸을 담그는 그 행위 자체가 상징하는 게 있거든요. 그 상징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죄를 내가 씻었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그리고 새롭게 인정받았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거를 좀 해주셔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나를 새로운 희망을 가져도 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정화요법
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인류 문화적인 상징입니다. 이 밖에도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한 행복한 단어 읽고 미소 짓기라든가 씻기 정도만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심리 상담을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 묶기, 머리 묶었다면 풀어보기, 머리 빗기, 손 털기, 발 구르기, 불 껐다 켜기, 이렇게 아주 단순한 행동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임시 방편의 반창고이고요. 우리가 찢어졌는데 피는 나고 있는데 이거 꼬맬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면 우선은 닫아놔야 하잖아요. 이거는 닫아놓는 겁니다. 실제로 내 상처를 열고 골문 부분이 없는지 약간의 찌꺼기는 없는지 다 제거하고 다시 꼬매서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심리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멘탈이 너무 흔들린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오고 가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적 증후군이 있다라면 이건 전문가를 만나서 진심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전에 무슨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CEO들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샤워를 하는 시간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우리 교수님께서 암시법을 조금 학생분들에게 해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네. 왜냐면 저희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 목소리 톤도 굉장히 좋으시고 자존감도 높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목소리로 타인에게 암시를 준다라면은 굉장히 효율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합니다. 네. 암시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암시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게 한동안 이제 가수 스윙 씨가 어떤 예능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 암시하는 걸로 유명해졌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나는 성공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되고자 하는 마음, 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 위치 혹은 모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런 거는 사실 암시라는 거는 정신과에서 이제 보통 의사들이 어떤 언어나 행위 등을 환자가 모르는 사이에 정서적인 행위와 그런 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치료 효과를 노린 어떤 방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가벼운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치료실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자기 암시법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행복 단어들 생각나세요? 그런 행복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성공, 내가 되고자 하는 이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떠올리면서 단어를 말했을 때 뇌가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약간의 길게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을 종교 활동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반야심경이라든가 주기도문, 매일같이 외우는 어떤 기도적인 그런 묵념의 방식 같은 것들이 오래된 자기 암시법이 되기도 합니다. 문장 하나 만들어 주시겠어요? 나는 올해 시험을 잘 본다. 네, 나는 올해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한번 눈을 감고서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올해 시험을 잘 본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거보다 좀 더 구체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과거형,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것을 이루었다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령 제가 나는 한의사가 된다가 아니라 나는 한의사다 라고 말을 하면은 이미 된 것처럼 나는 변호사다 혹은 나는 아주 더 구체적이면 돼요. 10년 후에 내가 살고 싶은 동네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 변호사 사무실을 갖고 혹시라도 생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있다면 그것까지 말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이 될 수 있겠네요. 나는 올해 로스쿨에 합격해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하자면 합격한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다. 이미 끝나버린 거죠. 로스쿨 당연한 거고 10년 후에 나는 어느 로펌에 들어간다. 이미 변호사가 된 거. 로스쿨 합격한 거는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암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까 권예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처럼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수험생들은 공부가 더 급한 일이니까요. 이렇게나마 이런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유리 멘탈을 조금이라도 더
다 잡아서 시험을 잘 보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격!